쉬었어? 그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수리 논술과 관련된 그 기본 지식은 꼭 여러분들이 오늘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논술을 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정시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고, 이 중에서 또 학생부가 좋은 학생은 또 한 번 수시를 쓰겠지만 논술이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들한테는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의대를 지망을 하려고 모인 학생들이라서 선생님 생각에는 나름 목표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시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 나름 잘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열심히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내가 작년에는 그래도 1, 2등급 정도 나왔고 나름 그래도 의대 때문에 뭐 서울대도 포기를 하고 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한번 뭐 운이 받쳐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실력 자체를 높여가지고 그 절대치, 실력의 절대치를 높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너는 과학고 출신이잖아. 이거 풀었어? 어? 너는?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우선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선생님이 우선은 물리만 우선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릴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뭐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곧잘 하더라고. 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방사광 가속기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속 운동을 하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을 이용을 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전자를 빛의 속력에 가깝게 어떻게 가속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서요? 선형 가속기에서. 자, 가속된 전자를 가두어 회전 운동을 시키는 저장링이라고 하는 장치로 입사를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름의 계유에 해당되는 녀석이 이 녀석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아, 이러한 장치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입사된 전자는 저장링을 회전을 하는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속 운동. 그 다음에 이때 방출되는 빛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실험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는요, 회전하는 가속 운동을 한다라는 데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사된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 또 회전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를 한번 보시면 직선 형태의 선형 가속기에서 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정지 상태의 전자를 적절한 전기장을 이용을 하여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의 99%에 도달을 하도록 시킨다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게 전기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지 상태의 전자를 적절한 전기장으로 어떻게 가속을 시킨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전기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식이 있어? 에너지. 얘는 어떻게? 뭐라고 쓸까? Q V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특정 볼트에 의해서 1볼트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전체의 에너지 자체가 지금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전자 하나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 V다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이거는 마치 단위처럼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전자 하나가 1볼트에 의해서 어떻게 갖게 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시면요, 물체의 속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얘는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해요? 물리 1에서 공부를 해요. 물리 1에서 어떻게?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렌츠 변환이다라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요. 로렌츠 변환이라는 그 설명은 아마 하이탑이나 이런 데에도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밑줄 칠 부분은 물체의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정지 에너지의 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시면 돼. 그치? 자, 그랬을 때 다른 녀석을 한번 보시면요, 저장링은 완전한 원형이 아니래요. 그리고 12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12개의 꼭지점에 지금 자기장이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 자기장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고요. 전자의 직진 경로를 30도씩 어떻게 휘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랬을 때 뭐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장 영역 여기다가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 건데, 그럼 자기장에서 이제 생기는 이 폴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힘이라는 게. 그게 바로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게 로렌츠의 힘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국에 뭐야? F는 BQ V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모르고 있는 친구는 이 물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라를 한번 보시면요, 저장링에서 전자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동안 다양한 파장의 빛이 동일한 위상에서 동시에 어떻게 방출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빛이 방출이 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말을 한번 보시면 단색화 장치로부터 선택된 파장의 빛을 이용을 하여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예를 지금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지금 계산을 할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99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0.98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2는 1.4, 루트 3은 1.7, 그 다음에 C라는 녀석, C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죠? 빛의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8거듭제곱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M이라고 되어 있죠. 이 M이가 의미하는 것은 전자의 정지 질량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라고 하는 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거듭제곱.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선생님이랑.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말이야.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지문을 한번 보시면, 문제 지시문이나 지문을 한번 보시면, 선형 가속기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장을 이용을 해서 전자를 가속하여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어. 뭐 여기까지 끊고, 단계적 전기장은 전이차가 있는 전극을 차례로 배치를 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초기에 정지 상태에 있던 전자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 99%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와,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또는 세모 표시해 주시고요. 그 속력까지 가속하는데 필요한 총 전이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전이차. 총 전이차. 정기적 위치 에너지 그 차를 지금 구해 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런 뜻이야. 선형 가속기라고 하는 게 있어. 그냥 모식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판과 이 판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전기장이 지금 전기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어떻게 V라는 전위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전자 하나를 통과시킨단 말이야. 여기에서. 근데 전자 하나가 이렇게 통과를 할 때의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이차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때 E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전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EV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이 녀석을 V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V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뜻이지. E 곱하기 V1인데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총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면 전이차가 총 어떻게 되는 거야? V1 더하기 V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의 어떻게? 전이차를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V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전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E 곱하기 V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쓸게.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운동했을 때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정지 상태의 에너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서로 더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쓸게요. 운동 에너지 정지 에너지 얘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사실상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총 에너지에서 무엇을 빼면 된다라는 거야? 정지 에너지를 빼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여기서 말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총 에너지는 m 곱하기 어떻게 c의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빼기 정지 에너지야. 그러니까 빼기를 할 거고 여기에서 정지하고 있었을 때 그 질량을 m2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결국에 그 녀석의 c의 제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얘를 m-의 m의 2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름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운동 에너지라고 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총 전이차를 지금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의 전이차라고 하는 그 에너지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어떻게 얘로 일정하다고 이만큼을 갖는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을 무엇과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2의 V다라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V.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의 V라는 녀석을 구하라고 했고 이 V라는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뭐 2분의 다시 어떻게? m-m의 2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c의 제곱이다. 이 녀석이 결국에는 V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2라는 녀석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라고 나왔죠? 아까 앞에서 2가 지금 밑에 보시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거듭제곱이고 얘가 클롱의 단위란 말이야. 근데 에너지 자체가 줄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눈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단위 통일을 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 V라는 녀석을 V라는 녀석을 구할 때 단위 통일을 위해서 2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운동 상태에 있는 M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로렌츠 그 변환,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가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m이라는 녀석은 결국에 m의 2에다가 다시 어떻게 루트에 1 마이너스의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그 녀석분의 다시 1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건 이해가 아니지, 그치?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v라는 녀석은 전체 지금 어떻게? 그 빛의 속도에
99%만큼을 가속시킨다라고 했으니까 0.99 C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0.99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0.98이라고 했고, C의 제곱은 어떻게 서로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에 남는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1에서 빼기에 0.98이니까 0.02가 된다라는 거고, 그 녀석이 결국에 10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10에 그 다음에 m의 2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됐어?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럼 물리 논술 절대 보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루트 2분의 10 곱하기 어떻게 m의 2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을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얘는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m의 2다라고 요렇게 씁시다.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의 2분의 다시 어떻게 10이다라고 할 거고 빼기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놔둘 거고 m의 2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C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m2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m2의 양에 대해서 양을 직접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C의 제곱이라는 녀석에서 C에다가 어떻게 3 곱하기 10의 8거듭 제곱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1.6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거듭 제곱으로 다시 나누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의 V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냥 해설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료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모음 답안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선 총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운동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유도를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이걸 절대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장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전기장과 관련된 그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치? 전화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전체의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E는 QV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 공식을 최대한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전기장 중에서 왜 그러한 공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에너지에 관한 문제란 말이야. 그럼 에너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에너지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고.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고, 전기장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학습을 좀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확인 학습을. 이해가 됐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안 어렵지? 응? 내가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치? 나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사실은 물리를 더 좋아해. 수학도 재미는 있는데 수학은 우선은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은 게 많아. 뭐 애들 계산 막 다 해줘야 되고 설명 다 해줘야 되고. 물리는 뭘 알고 해야 될까? 실생활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흥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진행을 또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저장링에 입사된 전자는 빛의 속력의 99%로 운동을 하며 그림 1과 같이 12각형의 꼭지점에서 자기장에 의해서 30도씩 선회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장이 존재하는 영역을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빛의 속력의 99%로 운동을 하는 전자가 이 영역을 지나는 동안에 30도만큼씩 어떻게 경로를 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기장의 세기야. 여기에다가 형광펜.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 이 그림은 지금 주어진 그림이야. 한번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전자가 직진 운동을 하다가 이 자기장 영역을 통과를 하게 되면 30도씩 어떻게 꺾인다라는 거야. 그치? 꺾인 후에는 다시 어떻게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보시면 단 자기장의 정사각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자는 정사각형 영역 한 면에 수직으로 입사를 해서 자기장 영역을 지나는 동안, 자 여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쳐. 자기장 영역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전자의 선속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속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어떠한 곡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의 속력이라는 게 있겠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 녀석의 속력과 이 녀석의 속력이 서로 어떻게 똑같다라는 거야. 얘와 얘가. 속력 자체가 서로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원운동이라고. 원운동이라고. 원운동. 응? 원운동은 있잖아. 각 점에서의 어떻게? 그때의 접선에 해당되는 그 속력들이 어떻게 모두 같단 말이야. 그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얘가 지금 보는 바같이 이러한 운동을 한다면 결국엔 얘가 원운동을 한다라는 거지. 어떤 원운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류를 그대로 이어버린 큰 원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야. 그 원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잘 봐봐. 우리의 계획은 뭐냐면 우선은 자기장의 세기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기장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게 뭐냐면 F는 뭐야? BQV라고. BQV. 여기서 V는 속력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실제 원운동을 한다면 원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구심력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구심력. 그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R분의 MV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 R분의 MV의 제곱.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얘랑 얘가 소거가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B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B라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Q의 그 다음에 V분의 다시 어떻게? MV다 라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아 이게 아니지. QV가 아니라 QR이지. QR.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거야. 우선은 여기에서 말하는 M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상태에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 M의 2에다가 다시 어떻게? 루트에 1-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녀석분의 다시 1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식을 그대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돼. 얘도 주어졌고 V라는 녀석은 0.99에 그 다음에 C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V라고 하는 것은 이 V는 속력이란 말이야. 그치?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속력을 우리가 뭐 여기에서 구해줄 수가 있나요?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서의 속력은 아까 뭐였죠? 아, 그렇지. 0.99의 C. 그치? 0.99의 C. 여기에다 0.99의 C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Q라고 하는 거. Q는 전하량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에 대한 전하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에 대한 전하량인 1.6 곱하기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19 거듭제곱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의 포커스는 뭐야? 결국엔 이 R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이 R이라는 녀석을. 납득이 되셨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주어졌는데 결국에는 R이라는 녀석은 주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 R을 실제로 구해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을 해? 이렇게 발생을 해. 이렇게. 잘 봐봐. 얘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FBI지, FBI.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얘가 이라는 녀석, 그러니까 전자가 이러한 진행 방향을 갖고 있으면 전류의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결국엔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FBI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 자체가 어떻게 아래쪽으로 발생을 해. 근데 얘가 원운동이라며. 그러니까 직각 방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결국 원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여기가 중심이야. 납득이 되셨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 물리하는 친구들은. 그럼 봐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힘 자체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가 30도야. 꺾이는 점이 30도씩 꺾인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놔서 알겠지만 어떻게 여기가 30도라고. 여기가. 이해돼? 무슨 뜻인지? 이거 못 구하면 안 된다. 그럼 봐봐. 여기서 나는 수선을 내릴 거야. 이렇게. 어떻게 갈 거냐면 얘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요만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R에다가 어떻게 사인의 30도다라고 하는 삼각비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 자체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얘는 1이야. 이렇게 된다. 사인의 30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R이 결국에 2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거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완료를 좀 시켜놓고 나머지를 정리를 쭉 해주시면 돼. 그리고 어차피 이게 논술이라서 서술 형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별 첨삭은 따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문제 해설에 대해서만 그냥 포커스를 그냥 맞추고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할게. 알았지?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봐. 그 다음 문제는 얘란 말이야. 어떻게 되어 있어? 특정 파장의 빛만을 선택하기 위한 단색화 장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톱니 모양의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면에서 일어나는 빛의 반사와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녀석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는데 상단부 지금 어떻게 각도를 45도, 톱니 간의 간격을 200나노미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단색화 장치의 그림 이와 같이 60도로 어떻게 입사를 한 빛에 반사되어 나가는 각도를 세타 R이다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최대 파장의 크기를 지금 구하라고 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보강 간섭이야. 우선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엔 경로의 차 자체가 파장 곱하기 어떻게? 파장 곱하기 정수배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최대 파장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런 뜻이겠지. 최대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파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정수배에다가 어떻게 가장 작은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경로차가 어떻게 분자로 올라가. 그리고 그 분모에 정수배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엔 분모 자체의 값이 가장 작아야지만 전체의 값이 어떻게 최대가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대 파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보강 간섭의 그 경로의 차를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편한 거로 한번 해보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갔다고 쳐. 빛이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반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반사가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근데 얘랑 동일하게 평행한 광선이 막 여러 빛이 막 비칠 거 아니니. 그럼 그 빛 중에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 빛이 있다고. 근데 이 빛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노란색 빛이 반사가 돼서 다시 반사가 돼서 진행이 될 때 이 진행되는 빛과 이때의 빛이 서로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돼? 그러면 이 빛과 이 빛의 경로의 차라는 녀석이 발생을 한다는 뜻이야. 그게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이런 뜻이야.
얘가 지금 보조선인데 노란색 빛과 빨간색 빛이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맞아? 그런데 노란색 빛은 더 갔다가 어떻게 다시 반사가 돼서 또 다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 빛과 이 빛의 경로의 차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떻게 진행한 거리의 차를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쓸게. 이 파란색이 결국에는 경로의 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이 파란색이.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경로의 차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 파란색의 직선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두 선분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이 파란색 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어? 맞아?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어? 야 근데 너는 의대 간다면서 왜 물리를 선택하려고 그래? 응? 너도 비슷하지? 생물을 외울 게 많아서? 어. 어찌됐든 간에 이건 껌으로 풀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과학 지문이 어디 기출 문제냐면 연세대학교야. 작년 도판이야. 근데 상당히 어떻게 친절한 문제야. 그렇게 막 선지식을 많이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 여기가 45도란 말이야. 여기가 45도. 그러면 여기도 45도. 나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갈 거야. 삼각비를 이용을 할 건데 보조선 자체를 이렇게 그을게. 어떻게 그을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타 R이라고 하는 게 몇 도지? 그러면? 세타 R이? 30도지.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어떻게? 법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30도 못 구하는 친구 진짜 안 된다. 얘랑 어떻게 얘가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30도. 그럼 봐봐. 얘 30도, 얘 30도야. 얘도 무조건 어떻게 30도가 된다라는 거지 뭐. 요렇게. 그치?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60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봐봐. 얘가 30도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200나노미터란 말이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냐라고 하게 된다면 자, 여기다 쓸게요. 경로의 차. 경로의 차를 우리는 어떻게 델타 얘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코사인의 30도 분의 어떻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200나노미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9거듭 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이게 200나노래.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시컨트로 가면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코사인의 60도 분의 어떻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거듭 제곱. 얘야 얘가 경로의 차라고. 끝.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뭘 구하라는 거야? 얘의 최대 파장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지? 게임 끝났지? 그럼 봐봐. 경로의 차야. 얘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파장. 파장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정수배가 된다라는 정수배. 정수배. 그러면 그때의 정수는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어떻게? 최대 파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니? 보강 간섭을 딱 보는 순간 나는 경로의 차를 어떻게 이끌어낼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근데 이 보조선을 잘 보시면 어떻게 보조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빛의 경로의 차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기준선이 된다는 거지. 그치? 막 이런 거 막 질문하면 안 돼. 절대. 알았지? 너희들은.
뭐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눈칫밥 좀 먹지 지금, 그치? 그냥 집에 있지 마. 어? 집에 어차피 있어봐야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갈등이 심화됩니다. 맞아? 왜냐면 엄마는 집에 너희들이 그냥 보이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불안해. 어딘가에 그냥 처박혀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의 심정이야.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옆에 그냥 처박아 놓고서 그냥 공부하는 그 모습을 그냥 봐야지만 직성이 풀린다고, 내 입장에선. 어? 눈에 있어야지. 그런 것도 안 돼. 그런 집에서 그거를 어떻게 엄마랑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한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공지를 하는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 숙제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영구 퇴출이야. 알았니? 우선은 그걸 명확히 하자고. 너희들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재수생, 그 다음에 저기에 또 N수생도 있고, 볼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어? 내가 너희들 인생에 발을 한번 담궜다고, 그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치? 뺄 수가 없다고. 빼면 난 무책임한 인간이 되니까. 근데 있잖아, 명분이 하나 필요해. 빼고 싶으면. 어떤 명분? 너희들이 병신같이 한다라는 명분. 그치? 그러면 나는 아싸리 빼버릴 거야. 왜? 다른 애들 신경 써주는데도 지금 선생님이 온 정신을 다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친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의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그러면 소수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 그건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 알았지? 기브 앤 테이크. 오케이? 재수생이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주변의 대학을 합격을 한 학생, 그러니까 친구들을 가능하면 만나지 마. 왜냐하면 부럽기 때문이야. 부러워. 맞잖아. 부럽잖아. 안 부러워? 야, 쟤는 대학 가서 즐겁게 어떻게 대학 캠퍼스 생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너희들만 비참해지니까 그냥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라고. 어차피 1년 아직 안 남았어. 1년 안 남았어. 곧 있으면 어떻게 또 수능이야. 긴장해야 된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관없어. 재수생이라면 어차피 어떻게 학원 안 다녀? 아니, 학원은 여기 뭐 이 정도 다니고 있고 뭐 몇 군데 더 다니고 있겠지? 근데 재학생이랑은 다르게 여러분들 학교를 안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널널한 시간 어떻게 할 거야? 다 공부에 투자를 해야지. 어? 선생님, 저는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 다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아니, 꽉꽉 집어넣어 그냥. 어? 중간중간 쉬는 시간 한 30분씩 갖고,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 쉬어라. 알았니? 2시간에 한 번씩이야. 재학생이랑은 달라. 그래야지 성공을 장담할 수 있어, 선생님이. 근데 그러한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가끔씩 상담을 할 때마다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요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이쌍 성공 못해.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러면 내가 아이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성공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까? 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내가 그걸 빨리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못할 짓이야. 내가 왜 그런 데서 총대를 매야 돼?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 제대로 해. 알았지? 어? 내가 금년도에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지금. 이거 봐봐. 아래 그림 산과 같이 기판 위의 굴절, 율 M2인 뭐 물질의 얇은 막 상태로 입혀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파장이 34나노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빛을 진공해서 어떻게 얇은 막에 입사를 시켰을 때 반사되는 반사율을 측정을 했더니 M1은 1이고, 그 다음에 얇은 막에서의 굴절률이 M2야.
N2. 그랬을 때 2분의 루트 6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공에서 빛이 얇은 막으로 입사됐을 때 진공막 사이의 그 경계면과 입사하는 빛 사이에는 세타1이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세타1의 크기가 30도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얇은 막의 최소 두께 D를 지금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형광펜으로 밑줄 치세요. 이 부분에다가.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게끔 해줘, 제발. 시간 낭비니까. 자, 이거 봐봐. 모두 굴절되어 진공으로 투과를 하여 기판은 얇은 막에 비해 충분히 두꺼워서 빛은 기판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밑에 굴절돼서 들어가는 빛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야. 그치?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굴절률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그 유명한 법칙이 있죠. 뭐죠? 스넬의 법칙. 자, 이 녀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가봅시다. 그럼 이 녀석을 I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녀석은 R이야.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사인 I,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사인에 R로 나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녀석은 어떻게 굴절률끼리의 그 역수랑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I에 해당되는 녀석이 여기에 N1은 1이란 말이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N1분의 어떻게? N2 역수로 와야 된다고. 역으로 와야 된다고. 역으로. 반대로.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얘가 1이고 결국에 2분의 루트 6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2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지금 30도로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입사가 30도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가 60도란 말이야. I가. 맞아? 그러면 I가 60도니까 여기다 60을 넣어. 그냥. 그럼 6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다 정리를 할게. 사인의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는 바와 같이 루트의 6분의 다시 2가 된다라는 거고 사인의 어떻게 60이 된다라는 거야. 요렇게. 사인의 60이라는 2루트 3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없어지고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때 이 R이라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R은 뭐가 나와? 45도가 나온다라는 거지. 45도.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스넬의 법칙. 그러면 이쪽으로 가. 여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 봐봐. 소에서 밀에서 소로 진행이 되는 두 빛이 만났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만난다라는 거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건.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소에서 밀에서 소로 만나는 두 빛이 결국에는 어떻게 위상차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치? 결국에는 어떻게? 경로의 차는 얘는 뭐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반파장. 홀수배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지. 아까랑은 달라. 아까는 파장의 정수배에 해당이 됐어. 응? 맞아? 그치? 근데 지금은 반파장이 어떻게? 홀수배다라는 것에 유념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거야. 여기서 파장이 지금 34나노미터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는 어떻게 34의 반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경로의 차라는 녀석을 또 한번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녀석 안에 어떻게 두께 D라는 녀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그럼 한번 구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경로의 차를 내가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거냐면 이렇게 유도를 할 거야. 보조선은 어떻게 그을까? 여러 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빛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통과를 해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굴절이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빛이 있을 거야. 그치? 그 빛이랑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그럼 봐봐. 경로의 차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보는 바와 같이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90도로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면 실제 경로의 차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 작동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이게 경로의 차라고. 이 파란색 선이.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어떻게 파란색 선의 길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반사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아까랑은 약간 달라. 아까랑은 다르게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전체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어떻게 대칭을 시킨다라는 거야. 대칭. 이렇게 대칭.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똑같아져.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나는 전체 다이렉트로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이 D다라고 한다면 그 막의 두께가 얘도 D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도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가 45도니까 얘가 45도라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2 곱하기 D야. 여기가 45도야. 요 녀석, 아니, 이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45도에 해당이 되는 거지. 맞아? 이 녀석의,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니까 코사인 45도. 여기다 쓸게. 2D 곱하기 어떻게? 코사인의 45도가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요 녀석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응?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n 굴절률이라는 녀석을 곱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얘가 결국에는 경로의 차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경로의 차. 이렇게 된다고. 굴절률을 곱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굴절률은 M2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END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 45도라고 되어 있고 M2라는 녀석은 어떻게 2분의 뭐야? 루트 6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엔 D 하나만 남겨놓고서 싸그리 다 오른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D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죠? D는 2 곱하기 코사인의 45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6 그 녀석 분해 다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파장 34 그 다음에 그 녀석의 2로 나눠 그 다음에 어떻게 홀수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최소 두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 두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 자체의 값이 어떻게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 내용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응?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연세대학교 작년도 기출물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작년도에 오프라인으로 바로 해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도 그때 들었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잘 답변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바로 수학이랑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다 같이 복기를 한 적이 있었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막 아주 어렵거나 이건 진짜 넘사벽이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게 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어 논술이든 수학 논술이든 서술형이든 논술형 뭐 아무거나 상관없이 수능형 문제든 문제가 아니든 내신형 문제든 아니든 간에 어떤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문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선생님이 가르칠 때랑 물리를 지금 해설을 해줄 때랑 똑같잖아. 가르치는 패턴 자체가. 어떻게? 문제 읽어, 분석해, 그 다음에 주요 부분에다가 어떻게? 그 키워드에다가 형광펜 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이해가 되셨죠?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오늘 수리논술 공부를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숙제 내준 게 있어요. 지금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이랑 다르게 일주일에 한 권씩 들어가. 숙제가 한 권씩이야. 그리고 어떻게 학습지 따로 선생님이 주고 있지, 그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이 조만간 그 학습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동영상 강의를 따로 찍어줄 테니까 그것도 보시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오늘 또 가셔서 뭐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가 있으면 각 지문이 있을 거 아니니 너희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그와 관련된 개념을 모두 공책에다가 다 적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보강간섭이 무엇인가, 보강간섭이 홀수비일 때랑 정수의 홀수비일 때랑 그냥 정수비일 때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다 적어 놓으라고. 그리고 학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써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떠나서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연습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해돼? 아니 너희들이 만일 나중에 가서 박사라든가 새로운 어떠한 학문을 어떻게 새롭게 뭐 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응용을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머리가 정말 중요하겠지, 아인슈타인처럼. 근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학습을 하고서 써먹는 거야. 전달을 하는 거고, 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학습을 받아서 어떻게 학습을 해서 본인이 직접 적용을 하는 거라고. 절대 머리 탓을 하면 안 돼. 이해돼? 그리고 선생님 지금 내가 좀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설렁설렁 공부하는 게 좀 보여 지금. 내가 분명 말했어. 재학생들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있잖아, 우리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했을 때도 나는 고등학교 3학년에 욕심을 제일 많이 안 내. 욕심을 안 낸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신경을 안 써준다는 뜻이 아니라 할 놈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소리야, 선생님 말은. 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을 모두 다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나 혼자 가능하겠냐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어떻게 또 선생님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줬으면 가르쳐 준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복습을 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을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응? 다른 학원이랑은 달라. 나는 마인드 자체가 고3 많으면 좋지. 그 중에서 어떻게 실적 내기도 편하고. 나는 실적이 날만한 아이들만 데리고 가.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런 애들만 뽑는 것도 아니야.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하는 놈은 내가 실적을 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도 선생님이 아이 자체가 실적을 내줍니다. 바로 독서실로 가세요. 알았죠? 바로 독서실로 가시고 남아서 질문 필요하신 분은 질문을 하고. 알았지? 그리고 숙제를 절대 밀리면 안 돼. 너 지금 한 권 밀렸어. 지금 그거 빨리 풀어놔야 된다. 오늘 가지 마. 오늘 가지 말고 너 오후 10시까지 그거 완료될 때까지 남는다. 알았니? 뭐 한숨이야 이 새끼야. 맞을래? 그럴 거면 때려치라고 이 새끼야. 너 있잖아,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면서 너희 집에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아이들 케어하느냐고 노후 생활이 힘들대, 부모님들이. 내 성질 아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너도 남아. 알았니? 그리고
저기 너는 선생님이랑 오늘 상담 한번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있잖아, 제발 하나만 더 부탁할게. 학생들 소개를 할 때 있잖아, 좋은데 소개시켜줘서 고마운데 좀 제대로 되는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아이가 선생을 잘 만나야 되잖아, 그치? 선생도 아이를 잘 만나야 돼. 이거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똥 밟아. 알았니? 그러니까 좀 성실하네. 알았지? 뭐 주변에 재수하는 애들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냥 저 학원 가면 좋더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만약에 아이 자체가 좀 선생님이랑 안 맞을 것 같으면 다른 학원 좋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줘. 차라리 그게 제일 좋아. 속 편하고. 알았지? 자, 어찌됐든 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가서 꼭 복습하시고 남으라는 친구 남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상담 한번 하자고. 알았지? 오케이. 고생하셨어요.